네, 내일은 스타킹 오늘도 역시 제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이재영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아주 오랜만에 해가 쨍쨍한 하늘이었어요. 와, 오늘 너무 덥던데요? 그렇죠. 와, 진짜 차에 탔다가 쪄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덥더라고요. 야외에 대무셨군요. 네, 야외에 됐어요. 그렇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여기 주식도 말이죠. 이렇게 네. 햇볕이 쨍하고 드는 그런 계좌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지금은 약간 물결이에요. 파란 물결이 제 포트에. 그럼 본인이고요. 제 포트에. 제 얘기에. 그렇죠. 예. 코스닥 시장은 지금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긴 합니다. 나만 상승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 웬일이야? 원래 내 주식만 그렇습니다, 원래. 왜 내 것만 이러죠? 요즘 갈 종목만 좀 가고 있는, 특히 2차 전지주가 좀 주도하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는 맞아요. 이상하게 내가 산 주식은 좀 안 오르고 있다라고 좀 소외감 느끼시는 분들이 점점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재용 씨 역시 그분 중에 한 분 이런 걸로. 그때 못 사서 너무. 그렇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샀어야 되는데 네, 살 걸, 팔 걸, 말 걸 또 시작이 되죠. 걸.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기회도 안 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께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한번 배워보도록 배우죠. 하겠습니다. 자, KB증권 프라임센터 김권진 부장,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두 분 자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좋은 종목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스타킹의 게임 룰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두 분의 전문가분들께서 한 종목씩 그러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진짜 내 심혈을 피땀 눈물이 담긴 그 종목을 매일 하나씩 이제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두 종목이겠죠? 한 그렇죠. 번씩 각각 가져오니까. 하나씩 한 종목씩 가져오니까요. 네네. 정말 피땀 흘려서 고른 그 종목을 아니면 망신당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피땀 눈물이 들어갑니다. 그거 아니면 네. 진짜 개망신 당해요, 진짜. 예. 자, 저와 저 순화 좀 해주세요. 약간 망신 당해요. 예, 약간. 예. 자, 저와 황현희 씨가 결단을 내서 그렇게 엄중하게 가져온 종목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전문가와 선택한 저나 황현희 씨가 각각 한 팀이 돼서 레이스를 쭉쭉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종목을 가져오셔서 마음에 드는 종목을 픽해서 저희 포트에 올려서 네. 한 달 동안의 수익률 대결을 펼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가장 잘 나온 게 당연히 스타킹이 되겠고요. 1등을 못하면 벌칙을 받게 됩니다. 네. 벌칙 기대되네요. 그렇죠. 첫 달에 이재영 씨가 스타킹이 되죠. 제가 스타킹이 되죠. 4월이었나요? 네. 내리 네 달을 2월이었어요. 2월에. 네, 내리 네 달을 제가 또 스타킹을 차지했고. 와, 첫 달만은 것도 예, 네달 그래서 지금 연속 4번을 좀 벌칙을 받으셨는데 네. 이번 달 과연 어떻게 될지 왜 웃으면서 얘기하죠? 왜 웃음이 나오죠? 왜 웃는지 결과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6 6위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 5위, 4위입니다. 자, 6위 TLB가 차지했습니다. 네. 13.15%. 길고로 대표님의 종목이 차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순위권 안으로 들어왔죠. 자, 5위입니다. 역시 김건님 부장님의 종목 TCC 스틸 14.31%. 역시 저의 선택이었었고 네. 김건진 부장님 종목. 김건진 부장님도 진짜 꾸준하게 탑6에는 정말 하나씩은 무조건 올립니다. 어떻게든 얼굴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얼굴을 도장을 확 찍어놨어요. 그렇습니다. 자, 4위는요 서현이와 21.38%의 수익률 역시 저의 선택이 있었고 네. 이지원 대표 새로 이제 이달부터 참여해주신 이지원 대표님 뉴페이스죠. 종목이었고요. 어제와 다른 것이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제와 결과는 똑같은 4위, 5위, 6위 탑6의 종목이었고요. 자, 네. 탑3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탑3 3위입니다. 동원금속 27.24%의 상승률 졸탄의 선택이 있었고 네. 역시 새로 참여해주신 이주연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네. 3, 4위를 연속해서 차지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역시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판을 좀 새롭게 뒤집고 계시다. 뭐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기존의 전문가분들을 아주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극받으신 하창환 본부장님의 종목. 자극받으신 분이에요? 예, 성우하이텍 49.08% 졸탄의 선택이 있었고 1위를 달리다 네. 안타깝게도 또 하창환 본부장이 2위로 내려오면서 이 징크스, 이거 2위 진짜- 징크스가 약간 매달 1위를 바로 앞에서 놓칩니다. 저 게임계 2위는 홍진호 씨라면 아. 스타킹계 2위는 하창환이다. 뭐 이렇게 스타킹의 1위는 그렇습니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표현 너무 좋은데요? 스타킹의 콩이다. 뭐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1위를 달리다가 안타깝게 또 역전을 당하면서 그렇죠. 수익률이 근데 아직 놀랍습니다. 그렇죠. 49.08%의 상승률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수익. 이 정도면 사실 지금 정도의 기간이라면 네. 1위에 있어도 1위에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절대 무방하지 않죠.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근데 1위 ISC 야. 저의 선택이었고 변영인 대표님 역시 새로 와주신 변영인 대표님의 종목 네. 수익률이 무려 91.41%입니다. 와, 어제만은 스타킹. 81점 몇이었잖아요. 네, 스타킹의 어제도
80% 초반의 상승률로 네. 스타킹 역대 최고의 수익률로 올라왔었는데 물론 간발의 차이로 하지만 오늘 완벽하게 그 수익률의 차이를 엄청나게 벌려놨습니다. 쐐기를 박네요. 처음으로 90%대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91.41%의 상승률로 수익률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변형희 대표 대단합니다. 이건 박수 한번 줘야 야, 진짜 벌써 이 스타킹을 하면서 처음 봐요. 90%대는. 그리고 오늘 또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오늘도. 저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00%대도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을까? 아직 시간이 좀 네, 있으니까요. 한 달입니다. 한 달의 기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100%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뭐 짧게나마 좀 한번 이번 해볼 달은 수 7월 있어요. 27일까지 아마 카운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충분히 맞습니다. 가능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내일 장도 있고 또 다음 주도 있으니까 네.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지만 주식 뭐 끝날 때까지 끝날 게 아니죠. 예, 오늘의 종목도 있습니다. 오늘 종목이 과연 따상을 하고 한 번 더 사람아, 따상하고 이게 다음 또 상한가. 이거는 좀 예. 힘들잖아. 이거는. 따상하고 다음 상한가 한번 다음에 치면 치고? 이제 1위로 올라오는 그렇게 거예요. 되나요? 예, 오늘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치면 삼거래일? 1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되겠네요. 그런 종목을 또 오늘 가져왔습니다. 예, 우리 두 전문가분들께 네. 한번 힘을 좀 실어줘 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 종목 어떤 종목인지 우리 날씨 여신께서 알려주겠습니다. 날씨 여신. 안녕하세요. 스타킹의 날씨를 알려드리는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입니다.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사이 다시 전국에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국내 증시도 장 후반에 힘을 내면서 양대지수 모두 빨갛게 물들었는데요. 오늘은 의료 AI와 자율주행 관련주 맑은 날씨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료 AI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초거대 AI가 가장 빠르게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의료업계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세계 시장 규모도 2030년에는 237조 원까지 폭풍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뷰노와 루닛, JLK 등 주요 의료 AI 기업들 역시 올 들어서 주가가 5배 급등을 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관련 기술들이 속속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날씨 역시 맑아 보입니다. 이렇게 인공지능과 함께 편리한 세상 속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도 여전합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의 자율주행 기업인 앱티비와 모셔널을 합작 설립했는데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투자 규모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퓨런티어 등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급등하면서 수혜 기대감이 가득했고요. 올해 차량용 PCB 시장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105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란 전망까지 더해졌습니다. 이 두 업종 모두 날씨는 계속해서 맑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내일은 스타킹, 오늘 종목들의 날씨는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진짜 좀 하창원 본부장님이 좀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창원 본부장 지금 50% 넘는 가까운 수익률인데 성우 하이텍이 좀 더 갈 수 있었을 거라고 좀 봤거든요. 네네. 약간 좀 멈춰 있고 순위도 역시 2위로 그죠. 내렸어요. 야, 이에 딱 예. 고정돼 있네요. 댓글에 와 있네 콩창환이라고. 써 있어요 댓글? 네, 여기 좀 여러분 추천해 많은 의견 좀 주세요. 남겨주세요 지금. 예. 네. 우리 하창한 본부장님에 대해서 예, 하창환 이 아쉬움을 어떻게 달래줄지. 그렇습니다. 근데 또 마지막 주에 한 번 치고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요? 이게 프로그램 매수가 네. 지금 한 600만까지 제가 카운트를 했는데 네. 최근에 거의 한 7, 800만 주가 카운팅이 돼 있거든요. 이러면은 한번 여기서 급등이 나와주면서 그 다음 날까지 시세가 분출이 돼주면 그래도 한번 따라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오. 저랑은 그렇게까지 갭이 큰 건 아니어서. 그렇죠 두 분. 네, 그래서 해볼만 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게 해볼 지금 만하다. 왜냐면 고점 부분에서 이 주가가 조금 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거의 뭐 전거래일에 10만 주가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오늘 78만 주 그리고 이틀 전부터 43만 주에서 막 오.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네요. 그 급등이 나온 날에 400만 주나 매수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물량들이 전혀 엑시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보시면 지금 수급이 엄청나게 좋거든요. 그리고 6월 수출입 데이터를 보시면 자동차 섹터의 이런 수출입 동향이 전년 대비했을 때 90% 이상이 좋아졌어요. 데이터 자체가. 그러니까 출하량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부품주들도 좋아질 거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 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90%를 이길 수가 있다. 콩창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콩창을 벗어나겠다. 네, 콩창원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운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정도 수익률이라면 분명히 1위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렇죠. 약간 그래도 뭐 아직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네. 끝까지 다음 주까지 한번 27일까지 지켜보는 걸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쓰면 2월 달에 네네. 스타킹이었어요. 그렇죠. 네. 예. 계속 이 정도면 스타킹 아니었나요? 이 그 정도 수익률. 그렇죠. 60% 가까운 맞아, 스타킹이 맞아. 될 만한 그렇죠. 수익률이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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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무 좀 근데 IS가 너무 장악한- 세서. 너무 지금 90%는 아니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ISC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뭐 못 맞추죠. 예. 그쵸? 이거 맞출 수가 없고요. 예. ISC가 이렇게 91%의 상승률을 보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가져오신 거 아마 대표님도 아마 모르시지 않았을까? 네네. 이렇게까지는. 네. 왜냐면 변영희 대표님이 ISC를 가져왔을 때 그날도 뭐 10% 넘게 상승한 종목이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을 가져오면 어떡하죠라고 했었다가 제가 그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또 맞아, 엄청나게 또 올라왔잖아요, 또. 그래서 정말 주식 모르겠다. 예. 이런 주식 종목을 보면 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야 진짜 모르겠다. 이걸 어떻게 맞추냐.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건주 부장님 뭐 다른 분 네.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하다가 변영희 네. 대표님 거 얘기하다 보니까 김건주 또. 부장님 네. 이야기 좀 아니,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TCC 스틸이 지금 14%의 상승률로 네. 네, 5위를 네, 네.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아쉬워요. TCC 스틸. 조금 더 갈 것 같은데 네. 또 계속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은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네. 여전히 지금 현재 이평선이나 이런 것은 아직 덜 깨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다시 신고가 가나라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혼자서 좀 미끄러져서 아씨 이런 식으로 오늘 흐름을 제가 오늘 울분을 참고 한탄을 하셨구만. 오긴 했습니다. 근데 네. 여전히 계속해서 지금 현재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긴 분명히 맞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혹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직 끝까지는 좀 보유 의견. 아직은 보유 거죠? 의견 계속해서 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한번 들고 가 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종목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종목 뭡니까, 날씨 여신? 네, 오늘 김권진 부장님은 타이거 일렉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면서 12%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오늘 하창환 본부장님은 LNF 가져와 주셨습니다. 역시나 질 수 없죠. LNF 역시 오늘 17%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김권진 부장님의 타이거 일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쇄회로 기판인 PCB 전문 제조업체인 타이거 일렉입니다. 주요 제품은 반도체 검사 장비에 필요한 하이 퍼포먼스 PCB라고 하는데요. 국내 PCB 업계 중에 최초로 글로벌 유수 기업들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올해는 100억 원가량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전망까지 나온 가운데 오늘 국내 PCB 관련주들이 하락했지만 타이거 일렉은 오늘도 장중에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 일렉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움직여줄 수 있는 호랑이 이런 깜짝 놀랐어요.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나와 놀랐어요. 네네네. 뭐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가끔 이런 놀라는 것은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에 실제- 좋다고요? 아니 가끔 맨날 놀리면 안 되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실제 신선한 자극. 예. 타이거 일렉 같은 경우 실제 뭐 어디에 PCB잖아라고 하면 DDR5 쪽하고 연결이 되나 뭐 대덕전자랑 같이 가나라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실제 PCB 업체들이 같이 가기도 합니다. 근데 타이거 일렉 같은 경우 조금 다르게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원래 하는 것 자체는 반도체 검사 공정에 사용되는 이런 PCB 전문 생산 업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앞에서 우리 앵커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기술력이 아주 좋습니다. 이 기술력 때문에 지금 현재 다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 PCB 자체도 좀 제품도 다변화되고 있고 납품하는 것이 많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국내사 쪽하고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야 이거 별거 없잖아라고 하는데 이게 올해 작년까지는 숫자가 그냥 거의 그냥 쏘 그냥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만 보는 곳이었다. 근데 올해부터 이제 완전히 스타트, 레디, 고 하는 이런 분위기로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업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이 회사 당연히 뭐 반도체 라인들이 잘 많이 팔려야겠죠. 검사 장비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많이 팔리면 당연히 이 회사도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반도체 흐름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좋지 않다. 하지만
하반기 그리고 내년부터는 완전히 업턴이 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가에는 이미 6개월 전부터 이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업황 반등과 함께 바로 이 베트남 공장 쪽에서 본격 가동이 시작될 겁니다. 즉 매출이 뜨기 시작한다. 성장이 가능하다는 건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글로벌 업체들과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글로벌 업체로의 이런 그 계약이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 주가의 흐름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예열 단계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리고 이게 실제로 위에도 우리 어디하고 하고 있어? 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와 완전 이제 새로운 구간으로 진입을 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흐름을 여러분 조금 더 기대를 하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숫자 그리고 이 차트의 흐름들 계속해서 좀 긍정적이고요. 차트의 흐름들 저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차트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동안 좀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쉬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다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굉장히 지루했었네요. 이제 그동안. 올라오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레디 스타트 하면서 빰빰빰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실제 35,000원이 오늘 뚫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앞에 주주분들 위에 라인들, 편하셨겠네. 위에 라인들 어때요? 이제는 없네. 야 위에가 계속 보여드렸는데 없어. 예. 이 말은 무슨 말? 무슨 말이에요? 매도 물량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들 행복해. 야 계속해서 다 수익이야라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즉 매도할 필요가 없는 구간으로 진입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큰 거래량들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아직까지 계속해서 가고 있는 차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장에 가장 핫한 테마는 뭐? 바로 반도체, 2차 전지인데 거기에 하나 바로 이 반도체 라인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글쎄요, 뭐 ISC라는 종목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너무 많이 오른 게 네. 계속 또 갈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많이 오르면 제가 항상 드리는 질문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에코프로도 지금 올랐는데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는 게 한번, 계속 올라가네. 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써먹으실 거죠 이거? 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물론, 네. 오늘 두 분 다 엄청나게 진짜 둘 다 상승한 종목을 왜 이렇게 다 가지고 오른 걸 있어요. 가져왔어? 가장 큰 것은 우선은 네. 수익률 대회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는 친구들이 계속 갑니다. 그러네, 달리는 진짜. 말 땅다가당 땅다가당 나왔네요. 계속해서 사실 이게 보고 싶었어요. 이거 보고 싶었던 거예요? 나도 너무 계속해서 네.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 우리 MC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무섭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맞아. 건 누구나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걸 탔어. 근데 빠지면 어떻게 매도를 할 것이냐라는 것만 꼭 정해놓고 가시면 됩니다. 즉 내가 35,200원에 샀네? 근데 빠지기 시작해. 그러면 나는 내가 손절 라인을 몇 프로까지 내가 버틸 수 있느냐. 이걸 꼭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포지션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아니면 절대 네네. 이게 가져가시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장기적인 투자는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그렇죠. 스타킹에 맞게 네네네. 단기 투자는 한번 좀 정해놓고 네네네. 손절가, 그러니까 손절을 직절할 수 있는 그 가격을 정해놓고 하는 그렇죠. 거는 네. 괜찮게 접근하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손절 같습니다. 라인을 꼭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보통 몇 들어가셔야 퍼센트 됩니다. 잡고 가세요? 저는 최대한 버틸 수 있는 게 저는 7%입니다. 7%, 그거보다 최대한. 넘어가면 저는 더 이상 못 버틴다라고 네네네.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하창원 부분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까? 자, 하나, 둘, 셋. 간다. 오. 네.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간이 너무 좀 오바가 됐네요. 그러네요. 말 타시면은 항상 잘 가더라고요. 동화구연을 예. 잘 그리고 하셔놓고. 오늘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군들이 눌렸는데 일단 상승력을 유지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뭐 일선과의 이격은 조금 있지만 뭐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뭐 자회사 재테크라든지 또 PCB 쪽에서 이 또 새로운 부품들 쪽을 납품을 한 부분들이 3월이나 4월 달 쪽에 기사가 있거든요. 그 내용 보시면 국내에서는 또 약간 의미 있는 수출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약에 추후에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뭐 추가적인 기대감 조금 더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말씀해 주시죠. 목표가 1차적인 건 좀 작게 우선 한 4만 원 정도를 얘기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고요. 네. 손절가는 한 3만 원 정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3만 원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음의 결정 내리셨죠? 네, 바로 가지마. 자, 하나, 둘, 셋. 안 매수! 사요. 매수! 안 사요. 전 살 거예요. 너무 비싸요. 아이, 네. 비싸긴 한데 반도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난 반도체 좋아요. 예, 좀 그리고 무서워요. 예. 가는 게 간다고. 진짜 예. 갑니다 이거. 갈롱갈. 갈롱갈. 예. 갈갈갈. 알겠습니다. 자, 이재용 씨 포트에 올려보고 다음 네.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날씨 여신.
네, 이번에는 하청환 본부장님의 LNF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빼놓을 수 없는 화두는 2차 전지입니다. 황제주에 등극한 에코프로를 필두로 2차 전지만 붙으면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LNF는 비교적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2분기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이 뚜렷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요 고객사인 테슬라가 예상보다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미국향 양극재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유럽의 이연 수요도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형 증권사를 주관사로 선정하면서 이전 상장 검토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추진할 시에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코스피 입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으로 잠잠하던 주가는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LNF를 17%에서 들고 오려고 한 건 아니고요. 네. 이거 17% 그러니까 갑자기 올랐잖아요. 오늘 장 네. 막판에 거의 오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은 공매도 쇼스케이지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네. 거기에 따른 이제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일단은 공시상으로는 지금 뭐 이제 명확하게 검토 중이나 아직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라는 공시가 아, 나왔는데 공시가 떴군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공매도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차 잔고를 상환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포지션 자체가 변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그 이전이 될 때까지는 공매도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래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아, 공매도가 못 달라붙는군요. 그렇죠. 네네네. 그럼 그러면은 이제 전에 전쟁에서 어. 당연히 패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물량들이 좀 상당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공매도 잔고량을 봤을 때 에코프로 BM, LNF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5%대가 넘게 있고 금액만 하더라도 4천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부분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쇼스키즈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이게 아니더라도 물론 시장에서는 지금 3등주다, 뭐 수직 계열화가 잘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양극재 업체 중에서는 뭐 주가가 거의 안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상하게 못 가고 맞아요.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이번에도 쇼스키즈로 저는 한 50만 원대까지도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물론 오늘 같은 경우 시간에서 좀 빠졌습니다. 당연히 내일 테슬라의 실적을 확인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약간의 변동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시그널에선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는데 네. 만약에 거기서 또 최근에 인도량이나 이런 거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좋은 흐름이 나오면 투심이 죽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앞서 이제 반도체 쪽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현재 시장은 지수가 오르더라도 상승 종목 수가 상당히 적죠. 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모든 수급을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도 섹터이고 충분히 쇼스키즈에 대한 이슈가 에코프로비엠에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수직 계열화 부분은 점진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된 흐름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향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죠. 테슬라 쪽에서 이제 아직까지는 매출 다변화가 아직까지는 크게는 안 되고 있지만 이게 뭐 24년, 5년 넘어가면서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탈피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상 긍정적인 내용들은 되게 많죠. 뭐 LFP 배터리 출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너무 좋죠. 사실 네. LNF.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나중에 점유율이 높아지고 경쟁이 심해지면 결국엔 가격 전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LFP라든지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관련된 부분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2분기 이후부터는 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쇼스키즈 이슈만 보더라도 충분히 상승력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솔직히 하청환 본부장이나 뭐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나는 2차 전지를 살려면 나는 지금 현재 에코프로는 못 사겠다. 너무 많이 올랐어. 너무 올랐으니까. 무섭다. 살려면 저평가받고 있는 LNF 사는 게 맞다. 2차 전지. 그래서 하창환 본부장이랑 이거 왜 LNF는 왜 안 가는 거야? 막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쵸, 예, 맞아요. 사적인 자리에서. 네. 예, 사적인 자리에서 막 그런 얘기해서 그래 제가 심지어 LNF 살려고 했었어요. 살려고 이제 3일 전입니다. 네. 그저께. 와. 살려고 눌렀는데 매수를. 네, 매수를 눌렀어요. 네. 근데 돈이 부족하다. 아유, 잔고가 비어 있었어. 그래서 계좌를 이체를 해서 또 살려고 또 귀찮은 거야. 맞아요. 그래서 아유 됐어요 하고 안 해 하고 했는데 어저께도 올라버린 상승을 거 아니에요? 하더니 그쵸, 예. 오늘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오늘
장 초반에도 보고 있었어요. 장 초반에도 한 뭐 2, 3% 올라가고 4에서 5% 정도 올라가고 있고 해서 역시 잘 가는구나. LNF가 그동안 너무 저평가받아. 네. 사실 RSI도 너무 낮았고. 그쵸. 사실 다른 2차전 지주는 막 엄청나게 달려가고 있는데 얘는 바닥을 뚫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샀으면 이거 한 왜 30% 그럴까? 먹었겠네. 네, 왜 그럴까? 뭐 저기요 그렇게 저를 너무 매도 치지 마세요. 먹었겠네가 뭡니까? 예. 버렸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그렇게 좀 접근을 네. 해봤었는데 그래서 LNF를 2차전 지주를 하시려면은 지금은 LNF를 하는 게 맞는 선택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하창원 본부장이 종목을 또 들고 왔네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더 아쉬운 마음에. 네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까지 상승할 줄 몰랐죠. 네, 하창원 갑자기 본부장도 하루아침에. 갖고 그 선택한 게 오전에 생각한 거잖아요. 네, 그걸. 맞습니다. 그때 올라버린 거 아니에요? 이시가 스타킹 올랐을 때. 장 막판에 갑자기 막판에. 그 이슈가 터지면서 엄청나게 큰 상승하고 거래대금도 엄청나게 터졌고 거래대금 엄청 터졌어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원진 부장님. 이 종목 갈까요? 근데 오늘 또 너무 많이 올라서 자,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뭐 LNF는 뭐. 예. 아마도 키 맞추기가 계속해서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들이 그렇죠. 다 엄청나게 상승을 했으니까 그렇죠, LNF 예. 역시도 거기에 키를 맞춘다라고 그렇죠. 예. 보시는 거죠. 밸류에이션 아마 맞춰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LNF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계속해서 공매도 피해주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눌러있는 이런 세력이 워낙 강했는데 오늘 이슈가 나와버리면서 야 이제 안녕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수요시 퀴즈가 나오면서 주가의 흐름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실 우리가 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에코프로 팔면 어디로 가야 되지? 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야 이제 포스코 그룹 쪽으로 가야 되나? 라고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 네. 실제 어느 정도는 분명히 LNF 쪽으로도 올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물론 에코프로도 계속해서 여전히 댕댕한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좀 고민이 들어가는 단계에 있긴 맞다라는 거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LNF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더 기대를 해봐도 되는 주식이 아닌가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LNF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무거운 주식이 됐잖아요. 에코프로는 그렇죠. 뭐 홍제주로 등록이 됐고 LNF도 좀 무거운 상황인데 오늘 같은 상승이 계속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을 좀 갖게 되긴 하거든요. 하창원 본부장이 보실 때 어때요? 일단은 에코프로비엠 쪽에서 공매도 상환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해서 뭐 당장 뭐 연달아 갈 수는 없겠지만 좀 충분히 상승력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1차로는 35만 원 보고 있고 요거는 35만 원. 2차로는 40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숏스키즈 나오면 충분히 가능한 가격이고요. 또 이제 이 숏스키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같이 편승해서 매수가 또 갑자기 들어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속도가 빨라져요. 네. 에코프로 때처럼. 그렇군요.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는데 보통 이런 그룹주들이 그 상환했을 때 그 가격 대비 한 40%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충분히 좀 상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그래도 1위 하시려면은 따상에다가 상한가 한번 더 쳐야 3거래 연속 상한가 나와야. 저 성화혜택이 네. 아직 남았다. 성화혜택으로. 아직 한 발 남았다. 네. 아직 그래도 한 제가 발 남았다. 1등과 가까운 걸로. 네, 네. 콩차가 안 선택과. 되길 이게 네. 제가 열심히 또 콩차가 그런 안 놓고 네,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네. 막판은 LNF 같은 약간 좀 이게 거래대금이 많은 대형주로 좀. 네. 그래도 6위 안에는 맞아.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6위 있습니다. 안에 자 이름을 많이 올려놓겠다. 이런 방식으로. 1등이 안 되면 얼굴에도 네. 많이 화나겠다. 종목을 많이 밀어넣겠다. 이렇게 네. 좀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자 결정 내리셨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자 하나 둘 셋 삽니다. 패스! 네, 전 매수하겠습니다. LNF를 실제 그러니까요. 못 사고 지금 여기서 사네요. 실제로 제가 거래대금이 거래대금이 부족해서 부족해가지고. 잔고가 부족해서 못 샀던 LNF를 오늘 맞아요. 이 스타킹에서나마 제 포트에 올려서 마음은 좀 쓰리지만 네. 어떻게 좀 상승을 그때 이어갈지. 샀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럼 저는 살 걸 내가 팔 괜히 걸. 할 거예요. 그건 본인 생각이고. 저는 그런 아쉽지는 않습니다. 왜냐 스타킹에서 살 수 있으니. 그렇죠. 이렇게 네.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정보 가져오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 이재영 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